남중국해는 중요한 항로, 풍부한 어장, 잠재적 해저, 자원 매장지의 교차로로서 수세기 동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해양 지역과 중국의 관계는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해양 정책과 행동을 형성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해양 역사는 바다에 대한 관여도가 변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대의 중국의 왕조는 주로 육지 중심이었지만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처럼 해상 무역이 번성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기는 명나라 초기로 유명한 정어 제독이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중국의 해군력과 원거리 탐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다음 세기에 접어들면서 약화되었습니다. 청나라 1644만 1912는 제국이 광활한 육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해양을 소홀히 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내부로의 전환은 부분적으로는 특히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의 여파로 바다가 취약하고 외세의 침략의 근원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는 바다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나라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분열의 시기는 연안 지역을 방어하고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중국의 해군력을 재건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중국은 해군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청수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증가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욕구, 에너지 및 자원 공급선 확보의 필요성, 남중국해 및 그 밖의 영토 분쟁에서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열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현대 해군 전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 국가가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른바 구단선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가장 광범위하며 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주장과 겹치는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해양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현대의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기까지 중국의 여정은 변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중국해의 현재 지정학적 지형을 특징짓는 복잡성과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에서 가장 흥미롭지만 덜 논의된 측면 중 하나는 중국의 해양 민병대 활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종종 해군 작전의 그늘에서 활동하는 이 구성 요소를 밝히고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적 야망에서 해양 민병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 부대인 해양 민병대는 다양한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선박과 인력으로 구성되어 민간과 군의 역할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은 중국의 군사 교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방대한 어선단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하여 분쟁 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해상 민병대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해양 민병대가 현대적으로 구체화된 시기는 중국 정부가 민간 어부들과 그들의 선박을 해군 전략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통합은 해군의 명백한 확장 없이 중국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해양 민병대는 지역 민간 해양 당국과 인민의 방군, 해군 PLAN의 명령을 모두 따르는 이중 지휘 구조로 운영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보 수집, 분쟁 해역에서의 주권 주장,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대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일반 어선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이들의 활동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은 남중국해에서 해양 민병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2012년 필리핀과의 스카버러 군도 교착 상태와 2019년 T2 섬 봉쇄가 그 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양 민병대는
중국의 존재와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국의 지역적 야망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양 민병대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이웃 국가와 글로벌 강대국들은 전통적인 해상 교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교전 규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선박의 모호한 지위는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해상 민병대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서 전략적 혁신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국가 목표를 위해 민간 선박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해양 민병대의 역할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활동은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을 촉발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이 복잡한 지정학적 지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중국과 오랜 영토 분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특히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때때로 중국 선박과 충돌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2014년 석유 굴착기 교착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과 이 지역에서 베트남의 광범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접근 방식은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전략적 고려 사항의 영향을 받아 수년 동안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카버러 암초 대치, 헤이그의 획기적인 중재 사건, 그리고 이러한 해양 분쟁의 맥락에서 진화하는 필리핀 미국 동맹과 같은 주요 사건을 살펴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해양 정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가 중국 어선을 포함한 불법 어선을 파괴한 2019년 루코니아 숄스 교착 상태와 같은 사건을 살펴봅니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대응은 주로 경제적 고려와 외교적 채널에 대한 선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국가 이익과 지역 안정 및 중국과의 좋은 관계의 필요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두 나라의 입장을 논의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중국의 해양 공세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세안이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략을 조율하는 데 직면한 과제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은 역사적, 정치적, 전략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이해하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의 전체 스펙트럼과 향후 지역, 협력 및 분쟁 해결의 전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면적이고 때로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각국의 전략을 통해 이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분야나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다른 분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남중국해는 수년 동안 수많은 대립과 사건의 무대가 되어 왔으며 각 사건은 지역 긴장의 복잡한 상황을 더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살펴봅니다.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적인 순간이었던 2012년 중국과 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싸고 대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국제법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 베트남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위치한 중국 석유 시추선 하이양 시유 981호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교착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자원 관련 분쟁이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선박을 침몰시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포함하여 불법 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중국 어선과 관련된 사건과 인도네시아의 조치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루코니아, 슐스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선박이 대치한 사건을 자세히 다룹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강경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휘트선 암초에서 해양 민병대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들이 대거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 지역의 지속적인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중국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분쟁이 많은 지역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은 영토 분쟁의 복잡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쟁이 어떻게 확대되고 강대국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지역의 잠재적 인화점과 효과적인 분쟁,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짝이는 바다, 흩어져 있는 섬들, 중요한 항로들이 모자이크처럼 얽혀있는 남중국해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파워 플레이의 무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장에서는 세계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복잡한 역할과 전략, 그리고 이 해역에서의 움직임이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힙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미국은 이 지역에 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교리에 기반을 둔 미국의 개입은 다면적이고 복잡합니다. 미 해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F의 높이는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성명서입니다. 이러한 작전은 지역 동맹국과의 합동, 군사훈련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군사적 존재를 넘어 섬세한 외교적 춤도 추고 있습니다. 필리핀과의 동맹과 베트남과의 새로운 국방관계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영내 국가들을 지원하는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초석으로 공개적인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려는 광범위한 야망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다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빠른 군사 현대화와 섬 요새화를 추구하며 산호초를 요새화된 전초기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같은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인근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의 그물망을 짜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국력과 결의를 시험하는 도가니로 간주합니다. 이웃 국가와 미국이 종종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행동은 중국이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정의하려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미중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ASEAN과 호주, 인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옹호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힘입어 영내 해군 주둔과 참여를 강화하여 중국의 지배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해군 배치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이러한 강대국들의 개입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강대국의 존재는 일방적인 공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확전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소한 사건이나 계산 착오가 큰 국제적 위기로 번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강대국들은 누구도 원치 않는 대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파도는 이러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행동에 따라 계속 요동치고 있으며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평화와 안정의 열쇠는 외교적 개입과 국제법 준수에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정치술과 외교의 시험대이며 그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지역 및 세계 질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바다의 가장자리 남중국해를 형성하는 지정학적 조류의 6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지역의 잠재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래를 전망합니다. 긴장과 교착 상태 지속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기 시나리오는 주기적인 교착 상태와 사건이 발생하지만 큰 충돌은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갈등으로 확대 가능성은 낮지만 오해나 오판으로 인해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 및 세계 강대국들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자원 공유, 어업권, 심지어 해양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의 역할과 법적 메커니즘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군의 주둔과 아세안 군대의 현대화를 포함한 영내 군사적 균형이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제적 영향력과 협력 분쟁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제재, 무역협정, 자원의 협력적 개발 등 경제 전략을 살펴봅니다. 강대국의 영향력 미국, 중국 및 기타 외부 강대국이 어떻게 안정에 기여하거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외교적 참여의 중요성을 분석합니다. 국제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 UN 및 기타 글로벌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적 개입의 잠재력, 신뢰 구축 조치 공동훈련, 공동개발 프로젝트, 열린 소통 채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장기적 안정, 조치, 모든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안보를 존중하면서 남중국해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중국해의 미래는 여러 행위자들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해결을 향한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의 복잡하고 진화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전략적 균형,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중국해 시나리오, 더 넓게는 아시아, 지정학적 지형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우선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경제력에서 비롯됩니다.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은 무역과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주요 해상 항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항로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특히 강대국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등을 갖춘 한국의 첨단 해군은 자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전자, 사이버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그 중요성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의 ADMM 플러스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 포럼과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한국은 해양 안보, 해적, 항해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BRI가 영내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은 복잡한 미중 역학 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영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안보 우려는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안보를 위해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영내 외교 및 군사 태세에 영향을 미칩니다.